인플레이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플레이션, 물가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인데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점점 올라오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현금을 찾아가지고 물건들을 빨리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줄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은행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은 물가가 자꾸 상승을 하니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메뉴 비용이 초래됩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상대가격 변화폭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자원 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자, 미시에서 우리 이런 거 살펴봤었죠. PY분의 PX 상대 가격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면 선택도 변화하겠지요. 네. 인플레이션 하에서 조세의 왜곡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나의 임금도 명목임금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낼 때 명목임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구간이 딱 바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 명목임금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내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겠죠. 구간이 바뀔 때 누진세. 그래서 조세의 왜곡이 발생한다. 자, 근데 4번.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은 사전에 예측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사전에 예측이 됐으면 그만큼 나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채무자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럼 채권자죠. 그래서 내가 100원을 빌려줘가지고 이자 110원을 받을 거야. 10% 명목이자를 받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110원을 받았는데 물건 가격이 110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그대로 예전에 구입하지 못했던 그 크기만큼만 구입하게 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빌렸지. 물건을 구입했지. 그렇죠?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채무자는 이득을 얻게 된다. 이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실물 자산 보유자는 실물을 갖고 있었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이 없죠. 그대로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고정급여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 가격이 예상하지 못하게 상승을 했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는 않겠죠. 네,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상하는 것만큼 이자를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높은 명목 이자율을 유발하고 화폐 보유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은행에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 네, 가하구라가 옳은 표현입니다. 피셔 방정식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년도 명목 이자율이 10%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5%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 소득은 명목 이자율에만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10% 명목 이자율을 받고 25%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세후 명목 이자율은 8%가 되는 거죠. 이때 예상 인플레이션 5%를 빼게 된다면 예상되는 세후 실질 이자율은 3%가 되는 것이고요. 소득세는 어디에 부과한다? 이자 소득, 명목 이자에만 붙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격을 변경하는데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누진 세제에서 세율 등급 상승이 발생하여 앞에서 문제 풀어본 거죠.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왔다 갔다 슈레더 코스트요. 또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장기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손해를,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한테는 이득을 준다.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뉴 비용, 앞에서 계속 설명한 거였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물가를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거니까. 예.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요.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예, 맞고요. 구두창 비용,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빨리 찾아가지고 물건을 구입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위험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거지. 물가도 하락하게 되고 우리의 GDP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닌 것은 화폐 보유액을 줄인다는 비용, 가격을 자주 바꾼다, 메뉴 비용, 조세 제도로 왜곡이 발생한다,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실질 소득이 떨어질 수가 있다.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재분배,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간다 그랬었죠. 채권자는 손해를, 채무자는 이득을 본다고 했고, 또 상대 가격 PY분의 PX가 똑같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상대 가격이 변화되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상대 가격이 유지되는데 선택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자원 배분은 왜곡되지 않겠지? 5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명목이자를 더 받아내야 되겠구나.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소득 재분배 발생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도 빨리 가서 돈 찾아가지고 물건 사놔야 되겠지. 가격은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도 XJ 가격이 올라간다, YJ 가격이 올라간다,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메뉴 비용, 조세 부담 증가, 자원 배분 왜곡, 구두창 비용. 자산 가치 평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해지겠지. 그렇죠?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 줄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 이자율이 5%다. 인플레이션율이 3%다. 이자 소득세율이 20%일 때 세후 명목 이자율은, 세금은 어디에다 붙인다고요? 세금은 어디에다 붙인다고? 명목 이자율에만 붙이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는데 8%가 되겠네요. 근데 이자 소득 20%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80%만 내가 이자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88이 64, 6.4% 세후 명목 이자율이 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네. 기억 리을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랬고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건 옳지 않은 표현이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더라도 물건 가격표는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메뉴 비용은 발생한다. 올해의 실질이자율이 3%이고 명목이자율이 6%이다. 그렇죠? 그럼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3%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년도 3%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피셔 방정식 생각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 반영 비율의 차이에서 오르는 상대 가격 변화로 자원배분 왜곡,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 물가 상승률보다 크면,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그렇죠? 재분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프리드만, 인플레이션 언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뭐 통화론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앞에서 고전학파 통화론자 할 때 MV는 PY라고 있고, 화폐 유통 속도하고 실질 GDP가 변화가 없으면 통화 증가율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화폐 때문에 발생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총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또 옳은 표현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 견인 그리고 비용 상승 이렇게 있는데, 수요 견인은 GDP도 커지고 물가도 커지고, 그러나 비용 상승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GDP는 줄어든다고 했었죠. 네. 자, 먼델토빈 효과. 네, 원론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민간 투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민간 투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 그럼 빨리 만들어 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지. 그렇죠? 예,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죠. 더 만들어내야 된다. 기계도 더 준비해야 된다. 민간 투자는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은 구두창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보유량을 줄일수록, 그렇죠, 더 커진다. 은행을 자꾸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돈을 찾아가지고 물건을 자꾸 구입해야 되겠지. 화폐를 빨리 처분해야 돼요. 고전화폐의 이분법이 성립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MV는 PY.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실질 소득이 재분배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미리 물건을 샀고 채권자는 나중에 물건을 사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신이 얻게 되는 이득은 작아지게 되는 거였었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지. 또는 10% 명목이자인데 2%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럼 8%뿐이 실질이자율을 못 얻게 되는 겁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가격표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얻게 됐어. 내 소득은 더 많아졌어. 구간이 바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왜곡, 조세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랬었죠. 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 이득, 채권자, 손해,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나의 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죠? 자, 앞에서 문제 풀어온 것처럼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인데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위험을 좀 더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사회적 비용은 좀 작다. 채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 채무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고 했고 계속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소득 재분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더 회피하도록 한다. 장기가 더 회피되겠지. 미래가 될수록 더 모르니까. 경기 호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될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화폐 공급을 늘려서 증가시켜 가지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명목이자율은 0%다. 그러면 명목이자율이 0%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목이자율이 0%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하락하게 되면 여긴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투자는 줄어들게 되지. 그러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지. 예,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국민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